안녕하세요, 비욘드로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최근 몇 주 동안 AI 데이터 센터 섹터에 왜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졌는지, 그 안에서 네비우스 같은 AI 인프라 기업들, 그리고 아이렌 같은 비트코인, AI 하이브리드 종목이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조정이 구조적인 리스크인지 오히려 기회에 가까운 구간인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큰 그림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한번 숨고르기는 했지만 나스닥은 아직 10월 고점 대비 대략 몇 퍼센트 아래에 있고, 우리가 관심 있는 AI 관련 구베타 종목들은 체감상 더 많이 눌려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예를 들면 네비우스, 코어웨이브, 오라클, 엔비디아, 팔란티아 이런 종목들이 전부 직전 고점 대비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고, 그나마 테슬라는 로보택시 기대감과 마이크론의 양호한 실적 덕분에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한 줄로 정리하면 AI 스토리는 그대로인데 가격은 눌려있는 구간이죠. 그럼 이렇게까지 섹터 전체 분위기를 다운시킨 직접적인 방어세는 뭐였을까? 크게 두 가지 헤드라인이 있었죠. 첫 번째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코어웨이브 관련 기사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완전히 새로운 팩트라기보다는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던 부채 구조와 파이낸싱 리스크를 한쪽 방향으로만 강조한 일종의 힙피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는 항상 패턴이 비슷하죠. 특정 기업 하나를 향한 기사처럼 보이지만 AI 데이터 센터 섹터에 전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식의 공포의심으로 확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코어웨이브와 직접 경쟁하지만 재무구조도 다르고 리스크 프로파일도 다른 네비우스 같은 종목들까지 같은 프레임으로 묶여서 도매로 매도 압력을 받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오라클, 블루아울, 오픈AI가 얽혀있는 데이터 센터 파이낸싱 이슈입니다. 상황을 단순화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라클은 미시간에 약 10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게 오픈AI와 함께 추진하는 이른바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의 일부이죠. 이 프로젝트의 주요 파이낸싱 파트너 중 하나가 블루아울 캐피탈이었는데, 오라클의 총부채가 10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대주들이 점점 타이트한 조건을 요구하게 되고, 오라클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 딜을 멈추는 쪽을 택했다는 내용이죠. 이게 시장에 어떻게 읽혔냐면 100억짜리 AI 데이터 센터 딜이 흔들리나? 그럼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바로 이어서 나온 보도들을 보면 다른 형태의 에쿼티 파이낸싱이 새로 들어오고 있고, 프로젝트 일정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언급이 나왔고, 데이터 센터 타임라인이 2027년에서 2028년으로 밀렸다는 이전 보도에 대해서도 오라클은 계약상 지연된 마일스톤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나오는 많은 부정적인 기사들은 AI 수요가 망가졌다라기보다는 몇몇 특정 딜의 파이낸싱 구조 문제에 가깝다. 그런데도 시장은 이걸 AI 데이터 센터 사이클 전체가 흔들리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AI 인프라 관련 주식들을 통째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들고 계신 아이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렌의 히스토리를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원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 회사로 출발했고, 지금도 비트코인 채굴에서 의미 있는 매출과 현금 흐름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동시에 최근 몇 년 동안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으로 피벗하는 과정에 들어와 있죠. 이건 근데 저번 영상에서 제가 더 깊게 다른 곳에서 잘 보지 못하는 데이터로 제가 분석을 해뒀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주가만 놓고 보면 11월 고점 대비 대략 40% 안팎의 조정, 같은 기간 네비우스나 코어웨이브 관련 이름들보다 더 깊게 눌렸던 구간이 있었고요. 이때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 섹터에 대한 FUD,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 약세, 즉 아이렌은 지금 AI 퍼드와 비트코인 조정, 이 두 개의 디스카운트를 동시에 맞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구조가 망가져서가 당연히 아니고 노출된 팩터가 둘이라서 더 세게 맞는 그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시하는 숫자를 보면 2026년까지 100%를 넘는 매출 성장률을 가이던스로 제시하고 있고, 공동 창업자이자 공동 CEO들도 여러 인터뷰에서 데이터 센터 AI 수요에 대한 강한 확신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구간을 과도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회사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비트코인과 AI 둘 다 구베타 팩터라서 멘탈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종목인 건 분명합니다. 이쯤에서 구조적으로 우호적인 신호들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하원을 통과한 스피드 액트입니다.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지지하는 법안이고,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AI 인프라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논리는 AI 인프라를 빨리 깔지 못하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뒤처진다. 이건 네비우스나 아이렌처럼 미국 내에서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 캐파를 늘려야 하는 기업들에겐 꽤 직접적인 호재에 가깝습니다. 물론 아직 상원을 통과해야 하고, 버니 샌더스 같은 정치인들은 AI의 미래를 몇몇 빌리어너에게만 맡길 수 없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라는 식으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향성만 놓고 보면
AI 데이터 센터는 더 이상 단순 민간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 인프라 레벨로 올라갔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제네시스 미션이죠. 엔비디아, 팔란티어, 오픈AI, 구글, 코어웨이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24개의 주요 기관이 참여해서 AI 툴들을 하나의 통합 연구 플랫폼처럼 묶는 프로젝트이고, 목적은 에너지, 바이오테크, 첨단 기술 분야 혁신 가속, AI 영역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밀고 가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코어웨이브와 오라클 이슈 이후에 데이터 센터 섹터가 크게 눌렸을 때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코멘트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핵심만 뽑으면 세 가지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캐펙스의 약 90%는 영업현금 흐름이고 10%는 부채이다.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빚으로 지른 AI 버블 아니냐라는 그림과는 거리가 있다. 이번 하락은 각 기업의 재무구조 비즈니스 모델, 전력망, 전력 접근성, 냉각, GPU 인프라의 차이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섹터 전체를 인덱스처럼 통으로 매도한 결과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 그리드 연결, 이런 초기 캐펙스 같은 요소들이 점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네비우스 같은 선제적인 사업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시야를 네비우스로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랙록의 지분 취득입니다. 11월을 기준으로 블랙록이 네비우스 주식 약 300만 주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랙록 같은 기관이 신규 포지션을 잡을 때는 보통 수요, 재무구조, 장기 성장 스토리, 이 세 가지에 대해 내부적인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꽤 강한 신뢰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비스가 제시한 2026년 시나리오입니다. 2026년 전망 리스트에서 네비우스가 2026년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에 인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림이 현실화되면 지금 주가 대비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딜이 나오기 전이라도 인수 가능성만으로도 리레이팅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네비우스 경영진의 히스토리를 보면 CEO가 과거 구글의 얀덱스 인수 제안을 거절했던 사례, 팀 전체가 빌더 성향이 강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6년에 진짜 딜이 나온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열어둔다 정도 톤으로 보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비우스의 포지셔닝인데, 네비우스 CBO도 최근 인터뷰에서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했는데, 네비우스는 AWS, 아주르, GCP 같은 범용 하이퍼스케일러와 정면 승부를 보는 클라우드가 아니다. 대신 대규모 AI 모델 학습 추론에 특화된 인프라, GPU 단순 임대가 아니라 성능, 지연 시간, 안정성, 비용까지 포함한 전체 스택 최적화하는 이제 이런 것에 집중하는 플레이어라는 점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이제 GPU 한 시간에 얼마냐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워크로드를 올렸을 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안정적으로 총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를 기준으로 공급자를 고르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AI 특화 인프라에 집중하는 사업자가 구조적으로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비우스의 AI 클라우드 3.1 업데이트입니다. 전세계 최초로 엔비디아 퀀텀 X800 인피니밴드 위에 이걸 얹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제 대규모 분산 학습 추론에서의 처리량, 이제 지연 시간이나 안정성 보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이미 실제 고객 워크로드로 돌리고 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가장 강한 AI 시스템을 실전에서 돌리고 있는 사업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전체 그림을 한 번만 더 다시 정리해보면요. 이번 데이터 센터 섹터 조정의 방아쇠는 코어웨이브 부채 기사와 오라클 블루아울, 오픈AI 파이낸싱 이슈처럼 몇몇 개별들의 금융구조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장은 이걸 AI 인프라 사이클 전체가 흔들렸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네비우스, 아이렌 같은 종목들까지 도매로 눌러버린 상태입니다. 아이렌의 경우 AI 데이터 센터 퍼드와 비트코인 가격 약세, 이 두 가지 디스카운트를 동시에 맞고 있다. 일종의 이중 디스카운트 구간이다. 한편 정책 제도 측면에서는 스피드 액트와 제네시스 미션 같은 뉴스들을 통해 AI 인프라는 이제 국가 전략 인프라다라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 골드만삭스 분석으로 보면 AI 데이터 센터 캐펙스의 90%는 영업 현금 흐름이고 10%는 부채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하락은 레버리지 붕괴라기보다 몇몇 딜에 대한 과도한 공포 반응에 가깝다는 점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비우스는 블랙록의 지분 취득, 댄 아이비스의 2026년 인수 시나리오, AI 클라우드 3.1, AI 특화 인프라로서의 포지셔닝 등 여러 개의 개별 모멘텀을 동시에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 뉴스 헤드라인과 파이낸싱 노이즈, 이런 것들은 고베타 섹터 투자할 때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특성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구간들이 좋은 자산을 상대적으로 싸게 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네비우스든 아이렌이든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는 각자의 리스크 허용 범위를 생각하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내가 이해한 비즈니스 모델과 숫자를 기준으로 차분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AI 데이터 센터 섹터 전체를 보실 때
그리고 아이렌, 네비우스 같은 종목을 다시 점검하실 때 기준점을 한번 잡아보는데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할 때도 오늘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